이렇게 발생했는데 왜 시진핑이 우한 지역을 방문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국이 어느 정도 시대가 되고 있는 사회다라고 생각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네티즌들도 SNS 이용하시는 분들도 시진핑이랑 일반 애들도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대구에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순간에 총리가 내려가고 호주화사실을 한 거죠. 가장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이거 말고 또 뭐 한다고 그러지 않냐? 이거 하면 오징어랑 같이 이렇게 한 거거든. 기억 안 나지? 미역국 끓인 거. 얘기하는 게 아마도 아까 회담 큰일 났어. 깜빡깜빡. 코로나19라고 하는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방역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무한 코로나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거 약간 올려야겠다. 무한 코로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쨌든 코로나19라고 사용하고 있죠. 대구 경북, 특히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그건 내려놔요. 상황과 관련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 쉬운 답변 과정에서 쉬운 거에 대구사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가 수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낙지, 아니 쭈꾸미랑 오징어, 그다음 돼지고기 들어가요. 돼지고기랑 이렇게 해서 볶음했어요. 오해는 미나리, 이거는 양수, 이게 무슨 버섯이.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이 영상 한번 보시죠. 부총리께서 방금 그 답변하시는 과정에 대구 사태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대구 사태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 남성이 해운대의 한 백화점을 벌였습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의 집단 감염과 관련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콜센터가 많은 부산도 비상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부산 지역 콜센터 148곳에 대한 일제 여기 저거 점검과 하나 방역 작업 갖고는 그리고 직원들에 양이 대한 안 찰 진상 거야. 여부 확인을 그러니까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조금 더 따뜻한 거야. 해가지고 저 이미 다 먹고 나서 또 더 덜어서 700여 곳에 줬거든. 대해서도 엄마 전담 공무원을 편성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에서 KBS 뉴스 최휘수입니다. 김치찌개 광주에서는 격리 해제를 앞둔 확진자가 양성 판정 판정을 받은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광주시청 연결합니다. 최승현 기자, 이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돼 있다가 어제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여기 바람 불지. 네, 이 확진자는 지난달 20일 양성 판정을 받은 관계사는 나 아까 여기 30대 있는데 남성입니다. 소리 나다가 지난달 16일 신천지에 예배를 다녀온 관계의 세 번째 확진자인데요. 일주일 전 감염증 오늘 검사에서 자기 어제 사온 거 음성 그거에다 판정을 밥 받고 싸가지고 김치랑 시금치랑 해가지고 안에다 넣어가지고 주니까 김이랑 이 남성과 접촉한 두 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광주시가 생활치료센터인 광주소학교 생활관으로 옮겨 관리를 해오던 상태였습니다. 계란도 하지만 지갑게 어제 격리 해제를 앞두고 검사를 그 진행하는 의자 갖고 오는 과정에서 거야 갑자기. 양성 그래서 반응이 왜 나옵니다. 이러더니 엄마가 얼른 할게 아빠 오신대. 접촉자로 분류돼 그래가지고 음성을 의자 받고 막 격리가 찍어 해제된 뒤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이미 한 차례 있었는데요. 쭈꾸미. 그만큼 광주시는 이번 환자 사례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민관합동대책위원회는 일단 이 환자를 다시 전남대병원으로 이송해 추적 관찰을 할 예정입니다. 회복기에는 바이러스가 생존에 소실되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 전남에서는 다른 추적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광주 15명, 전남은 4명인데요. 하지만 최근 서울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예방적 조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등 밀집도가 높은 사무실에는 자택근무 등을 권고하는 한편 방역과 소독을 강화하고 상공간 재배치를 요청했습니다. 또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신천지 신도 가운데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 종사자 214명에 대해 감염증 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128명은 나 양꼬치 먹고 나머지는 있을 검사가 얼마나 맛있게 먹으려고 이렇게 먹지? 그게 오래 가겠지. 너는 얼마나 맛있게 먹어서 헷갈릴 때 WHO가 세계적 그래서 다 먹었잖아. 우리 셋이. 이번이 세 우리 집 번째 현승이는 얼마 안 세계 먹었지. 확진자가 12만 명에 육박한 어제 상황에서 현승이 국가는 아파가잖아. 어우 씨 아파.
바람 부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바람 많이 안 불어 그랬잖아. 근데 앞에 혹시 그 소속 아티스트 오늘 야채 좀 많이 싸다 네, 먹으면 많이 먹어야 대구의 돼. 경우와는 다르지 않냐 이건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죠. 다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소도권에서 처음으로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집단 감염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처음으로 떠올렸던 게 아마 진정에서 신천지와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를 궁금해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박 시장 입장에서는 그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떻게 보면은 반대 목소리 나올 때문에 때니까 더운 거기서 많이 나왔죠. 없다는 걸 밝힌 것 그 사망자는 자체로 자고 거기분들의 일어나면 우성이라는 걸 밝힌 또 것만으로도 예. 일단은 뭐 지금 국민적인 상황하에서는 그 부분을 좀 끌어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아유, 그래서 아유. 온갖 나라들이 죽어,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자, 지금 구로구 콜센터뿐만이 아니라 이 대구의 저는 일부 아직 안 콜센터들도 돌아왔는데 상황이 집에 심각해 가시는 보입니다. 그대로네. 13개 콜센터에서 근데 이것도 더 있을 수가 있어. 말이 이제 안 나타나서 그러지. 저녁에 걸렸으면은 발은 못 느꼈을 거야. 그럼 가족들 들어와가지고 거의 있는 애들이 서울이 좀 많고 그다음 인천 열 몇 명, 뭐 경기도 열 몇 명. 그래서 집에 퇴근하고 들어가서 다 웃고 어디 갈 거야. 그리고 가족들은 또 그것도 모르고. 처음에 이렇게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야. 센터에서만 20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가장 많은 아니 이거 보니까 네. 그러니까 다닐 거 다 다니고 쇼핑도 다 하고 나서 이제 한 며칠 있다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 삼성 콜센터 확진자 안 나타나면은 사람이 저기 가가지고 검사 그러면 되는데 삼성 그게 안 돼. 콜센터에서도 한 명이 늘어나서 이제 6명 확진자가 이거 나온 어때?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 대구 콜센터의 경우에도 신원조의 연관성 일부 발표가 됐어요. 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콜센터에서 나온 확진자 우리아들은 17명 중에 궁금해. 뭐 10명이 하면은 신천지 교인으로 궁금해가지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아, 맛있겠다. 대구 지역 콜센터의 최초 감염원도 신천지 교인으로 지금 알려지고 진짜 있는데요. 아까 반찬 막 하고 밥 해주잖아 아침에. 엄마 뭐 해요? 그래. 콜센터에서 지난달 김치찌개 한식이 먹을 거 한 번 해주게. 김치도 조그만하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니까 퍼지게 된 것인데 참치김치. 최초 감염된 사람 역시 두부 신천지 넣고. 성도라고 합니다. 자, 이 대구의 맨날 우리 대구 먹는 식으로 콜센터의 해주니까 신천지 맛있대.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이제 근데 전혀 종교는 다른 데죠. 안 예, 났어요, 신천지하고 신천지하고. 이제 크면은 근데 이게 먹겠지만은 이제 예배 신천지는 예배 보는 신종플루 때의 상황, 그때 WHO의 대책 1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던 지난달 말쯤 단체로 수련회를 이제 다녀왔고 8,000명이 그 될 것 직후에 같은데 의심 이제.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먼저 교회 수련회가 언제 어디서 열렸는지 진짜 전해주시죠. 무적져봐. 네, 저희 YTN이 확보한 제보 사진 한 장부터 보시겠습니다. 건물에 걸린 현수막에 2020 청년 겨울 수련회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 아니 일정으로 어제 했고요. 서울이 100몇 명이었었거든. 그 지금 이제 200명 넘잖아. 곳에서 겨울 수련회를 진행한 겁니다. 내가 본 지금 지금 대구가 아니라 부산도 지금 누른 거 대구가 아니라 같아.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 쪽 인천 쪽이 지금 문제가 그럼에도 교인 안 나올 거란 말이야. 168명이 한 자리에 모여 각종 기도 모임과 그거 이거 인천 쪽에서 그 아파트 문제는 수련회 그거 막 얘기 나오는데 4일쯤 한 교인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결국 지난 10일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이제 4일 야채 이렇게 중앙교회 첫 번째 확진자가 된 35살 전도사도 이 수련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 조사 결과 지금까지 전도사를 포함한 교인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들 모두 수련회에 갔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서울 시내 또 다른 집단 감염 사례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핸드폰 방역당국은 켰어.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방역당국은 심심하니까 전도사를 제외한 수련회 참가자 핸드폰 160명 띄우는 거다.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5명이 양성 반응을, 49명이 음성 반응을 보였고 또 다른 49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64명에 대해서도 저 눈에 너무 가까이 있어. 아니 아까도 켰는데 방역당국이 지난 8일 지가 안 봐. 보름이 지나서야 한 교인에게 하루 가야지. 엄마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이러고 보고 있으니까 거리를 활보하며 불특정 다수의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수련의 핸드폰도 안 봤었어. 어제 막 공룡. 누군가 최초 전파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어제 안 오고 공룡 가지고 여태까지 와 갖다 놓고 놀았어. 네, 이 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이 PC방을 이거 통해서 와가지고 지역사회로 엄마 전파되는 사랑해. 양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느닷없이 교회 사랑한대. 교인인 동대문구 9번 확진자가 지난 1일 밤 9시쯤부터 한 PC방에 머물렀던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환자와 접촉한 PC방도 것으로 못 추정되는 동작 가면 안 되는 거고. 거주 29살 여성과 동대문구 휘경동 거주 20대 형제가 최근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까 소주 이 형제 넣어가지고 환자는 PC방에 상당히 자주 갔던 대표 것으로 먹을 보고됩니다. 거니까. 이 밖에도 휘경동에 사는 22살 여성도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역시 지난 5일과 7일 PC방 왜 가냐? 갔습니다. 교회에서 넘어온 바이러스가 PC방으로 파고들어 지역사회 집단 감염의 양상으로 크는 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PC방은 최근 집단 감염 상태로 떠오른 콜센터와 매우 비슷한 환경으로 나란히 앉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확진자들이 다녀간 PC방은 전체 과석 146개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PC방은 불특정 다수가 신호 드나든다는 점에서 지역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PC방 회원 정보를 확보해 접촉자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일학입니다. 몰라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코로나 의심 증세를 보였던 폭행 피해자가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한때 폐쇄됐던 지구대 운영이 정상화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조사 중 38도의 고열 등 코로나 의심 증세를 보였던 폭행 피해자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 임시 폐쇄했던 무형 지구대를 낮 1시 반부터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관이 확진자의 허위 동선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확진자 허위 동선을 유포한 혐의로 기동대 소속 A 경장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장은 지난달 22일 강원도 춘천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 확진자 동선이라고 알려진 허위 사실을 최초로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놓고 증액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 크게 늘리자고 제안했고 미래통합당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기류는 아닙니다. YTN 취재 결과 추경이익은 3조 원 정도 늘어난 15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정부가 짠 추경안 11조 7천억 원 규모인데 핵심은 더 늘리자는 거죠? 네, 정부가 추경안을 짤 때보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코로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가 재난이라며 추경 규모와 관련해 통합 합의를 바란다고 띄웠습니다. 정원 대표는 방통위원회에서 1조 7천억 원 의결했는데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한다면서 교섭단체 대표와 예결위 간사가 함께하는 긴급 회동도 제안했습니다.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서 모든 야당에게 추경 관련 큰 합의를 요청합니다. 정부안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20대 국회가 분단 속에 실질적으로 비하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추경 증액은 예결위에서 하는 게 순서라고 여야 대표는 거절했습니다. 다만 오전 회의 때 심재철 원내대표도 대구 등의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긴급 생계자금 지원 등 급한불을 꺼야 한다고 말하는 등 증액을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총선용 선심성 예산은 바꿨고 부가세를 면제하는 등 세금 감면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주자며 공부를 때는 재난기본소득도 총선용 현금 살포에 불과합니다. 우리 당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당장 급한불을 꺼주는 추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우유를 많이 먹던지 아니면은 뭐 이래서 애가 속에서 배들러지면 밥이 원안 7조 7천억을 해서 3조 원 정도 늘어난 5조 원 규모인 걸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김무성 의원이 주장한 결국 직접 지원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앞서 김경수, 이재명 지사 등이 제안했던
그리고 나서 지도 어제 고생했잖아. 그러니까 안 먹더라고. 냉장고 열다가 다시 식용유를 넉넉하게 늘리자는 주문도 있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배 아픈 것만 이제 감당 안 돼. 타이밍이라며 오는 17일 본회의 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애들이 안 먹어. 네, 이런 가운데 코로나 특별위원회 회의도 진행되고 있죠. 네, 특별위원회 파만 내가 넣었어. 다 먹었어. 파만 넣었어. 파만. 자기 파는 거 좋아하잖아. 안 돼. 뭐 한다고? 계속 돌려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계속 이렇게 돌려 이겨야지. 이렇게요? 그 대응 방안, 네. 사립유치원 계속 경영단 이렇게 현황 돌려. 등을 다룰 예정이고요. 그죠. 또 한국에서 유학하는 중국 유학생, 또 다른 중국에 딸인데 있는 말하자. 한국 유학생 우와, 그죠. 크다.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감염병 예방 대책 등이 폭넓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단진 시간 예정됐던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는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해 품이 좁기가 작아. 어제 현재로서는 불투명한데요. 이른바 코로나 품이 작아, 품이.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깎아주는 기준을 두고 여야 간극이 큽니다. 민주당은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 오늘 기준을 연 12일 매출액 목요일. 6천만 원 이하로 설정했지만 금방 포함가격 3월달에 연 벌써. 매출 1억 이제 이하로 슬슬 올리고 4월이야? 정부 경북에는 1년이. 혜택을 더 달라고 주장하고 이제 있습니다. 내년에 여당이 초등학생이면 8천만 원 중재하는 내고로 이재명 협상이 결렬된 만큼 공은 원내대표단 아니 글씨 가르쳐달라면 안 한대. 그래 아까 그나마 책 읽어달라고 해서 책 읽어. 초등학교 뭐라? 그냥 글씨 한 개나 이렇게 읽으면서 손가락 찌르면서 가르치고 읽으면서 해주니까. 한국거래소는 오후 1시 그러니까 아까 딴짓해. 가격 하락으로 5분 동안 또 초등학교 들어가면 또 들어가는 돈이 또 뭘 무상한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뭐 준비물 뭐야 장수하늘 써야 뭐야? 하기 위해 집마다 사인을 받고 사람이 없으면 재방문을 하거나 관리실에 맡겨두는 등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 너 말대로 되네. 면 마스크 의병단도 모집했는데요. 3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아니 임산부나 뭐 불편한 사람들한테 해당된다 그랬었어. 군은 이달 말까지 그럴 수밖에 없어. 마스크도 다 못 사니까. 계층들에겐 적자는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와 직접 만든다. 자원봉사자들이 자기네가 맞아. 그냥 너도 가서 저거 해라.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하늘이 현승이 옆에 원래 시작해. 미식만 할 줄 알면 저 만들잖아. 자세한 말씀은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우 씨발. 야 했는데 씨발. 네, 오늘 날씨는 정말 이 사람아 이만큼- 나 알아준다. 그래서 아니. 옛날에 일했던 데서 전화 오고 그런다. 그래서 내가 이제 못 가니까 이제 이처럼 오늘은 예년 이맘때 와이프 미싱 잘 타거든요. 마스크 만드는데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무상으로 그냥 애 데리고 가가지고 마스크 만든다니까 좀 좋은 데 있으면은 추천 좀 해주세요. 애 때문에 안 돼. 현재 전국 카드 표정 좋습니다. 공개 지금도 원활해서 대기질도 청정한데요. 밤부터는 하늘빛이 차츰 흐려지기 시작해 내일 새벽 사이 진짜 그거? 그런 데면은 비 오고 이제 기온이 떨어진다는. 비만으로 적어서 크게 불편하지는 않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은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구름이 모두 빠져나간 후 내일 낮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날씨가 또 한 번 반짝 추워집니다.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끌어내리고요. 주말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아까 떨어지고 해강 수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휴일에는 강원 영서와 현숙이랑 밥 먹이고 그래서 고기만 남은 거 문철 날씨가 많이 건덕스럽습니다. 그래, 그것도 현숙이가 뺏어 먹었어. 잘 드시기 바랍니다. 날씨 전이었습니다. 엄마 마실 때 달래. 검찰은 신천지 측이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집회 장소 150여 엄청 잘 먹고 곳을 요즘에 먹는 거 보면 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 차라리 과자보다 고구마 많이 먹이지 말고 조금씩 삶아서 주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그죠? 900여 곳 외에 154곳이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신천지가 중대본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신천지가 150 전국에 154 곳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잡냐고.
국회가 11조 7천억 원 인천에도 있다는 건 내가 알거든. 전국에 가 있어. 아니 저번에 뉴스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인천 뭐 이래가지고 몇 명 있다고. 코로나19 추경과 관련해 국회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진행 사안이 6조 3천억 원에서 6조 7천억 원 규모인데 최소한 이 정도의 증액은 반드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 교섭단체 진짜 애들 학교 23일에 입학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인천이 안 보내면 그만이야. 안 보내도 돼. 근데 초등학생들도 그게 아니잖아. 입학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좀 학교 측에서도 아니 지금 봐봐 못 보냈잖아 우리 유치원 그 돈 다시 이제 뭐 하자고 그러잖아. 이게 못 보낸 만큼 집에서 이렇게 하고 막 그런 말도 나오니까 학교도 좀 머리 그러니까 학교 만약에 보낸다면은 소비자 신뢰 지수는 전달보다 0.4포인트 하락한. 아니 우리도 유치원비 내야 되는데 아직 못 내고 있어. 아니 10일 날인데 어제 그저께 냈어야 되는데 그게 돈이 얼마인지 몰라. 얘가 이제 새 학기 들어가잖아. 앞전에는 18만 얼마 내고 보내야 되는 거야? 그건 이제 얘가 입학을 해야지. 새로 보내야지. 그리고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몰라. 어떻게 하려는 거야 그럼? 이제 연락이 자기네들이 와야지. 우리는 모르지. 이제 새 학기가 올라가야 이제 그 돈도 또 따라서 틀려. 그러니까 돈도 함부로 못 보내. 어느 치료야 돈이 딱 정해졌으니까 보내는 건데 어느 치료야 그거 안 내도 됐었을 거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우리가 뭐 하면 다시 그거 다 차단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유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출근을 할. 뉴스가 아니라 텔레비 틀면 씨발 다 이거만 저거밖에 지금 여기 서울에 지금 여기서 뭐 콜센 직원 5명 남편 아들 확진.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 집에 들어가지고 밥 먹을 거 아니야. 그 얘기하고 또 이제 근데 애들이랑 걔 걸린 애는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했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러니까 걸리는 거지. 알았으면 저렇게 하겠냐고 집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이제 병원 가지. 병원이래는 어떻게 걸렸냐? 알고선 그랬겠냐고. 모르고선 이제 식구들 밥 해주고 다 채우고 그러잖아. 오늘의 첫 번째 프레스국입니다. 알았으면 내 가족한테 옮기겠어? 내 새끼들한테? 그건 아니지. 서울, 인천과 강원 등 중부권의 방역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걸린 사람들도 힘들겠다. 서울에서 회의를 마치면 다시 대구로 향할 예정입니다. 아직 챙겨야 할 일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손해보험 콜센터의 직원 207명과 그리고 7층, 8층, 9층의 콜센터 직원 총 553명 그리고 13층에서 19층까지 오피스텔 거주자 200명을 검사한 결과 관련 확진자는 총 10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서울시 거주자가 총 71명이고 경기도는 14명입니다. 또 인천시 거주자는 17명입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네,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 대응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이제 세계적인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적으로 아직 안심할 사항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 전에 이게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바로 그 핵심은 여러 가지 이 집단 감염 때문입니다. 자, 최은미 기자, 유호정 기자가 얘기를 잘 했습니다만 사실 이 지금 구로콜센터 문제가 구로콜센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국적 콜센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로콜센터는 걸렸으면 이거 나야 되는데 죽는 게 너무 사망자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아니 마스크 사는 것도 솔직히 찝찝해. 줄 서야 되니까. 확진자의 동선들을 지금 다 따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난 40대 여성 콜센터 직원이 지난 6일날 당일치기로 제주도를 갔다 왔다 혼자서. 경기 10명, 인천 17명, 서울 그 콜센터에서 그 직원 일하는 거기 17명 콜센터 그래가지고 저기 25명이 된 거야. 가족 4명과 함께 같이 갔다고 하고요. 7일에 제주도도 갔대잖아. 렌트카를 타고 야, 이 씨발 막 한때는 막 족같은 거
오죽함 제주라는 나 조국이 어떻고 뭐 최순실이 어떻고 그 이슈가 맨야 이제는 이거 코로나 때문에 이 방송이 이제 이걸로 꼽혀가지고 다른 매스컴은 못하지. 실제로 이 둘째 날 여행을 하는 도중에 우리 동료 중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에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일정을 빨리 당겨서 그날 온 건지 아니면 원래 게 예정되었던 건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내가 진짜 무슨 신이 있어가지고 야 내가 이거 나만 와가 손만 만지면 다 나는 거야.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은 주실 거 아니야. 돈 안 받아. 무료로 나온다면 무료로 뭐를 못해. 무료로 해줄게. 낳기만 하면 응? 뭐를 못해주냐고. 그러잖아. 방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역시 접촉자들을 출연해서 또 사입이 또 간다. 사입으로 가는데 이거. 하지마. 사입이 정도로 가는데 자꾸 씨발 하다 보면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상하게 빠져들어. 사입으로 가는 거 같아. 근데 그게 내 손만 만지면 다 나. 맞아. 믿어. 믿습니다. 아멘. 다 나. 야, 수술하지 마. 수술하지 마. 그래. 다리 아파? 내 손만 닿으면 다 나. 40대 여성이 지난 10일 날 이런 게 사고 말이야. 알고 봤더니 실제로 말이야. 근데 당하는 거지. 실제로 나오면 진짜 뭐. 완전 대박이지. 이거는 씨발. 이거는 내가 완전. 갔으면 좋겠다. 근데 저런 게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심하니까 엉뚱한 상상도 해보는 사망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진짜 상상을 많이 하게 돼. 새벽 6시, 5시에서 6시 사이에 배달을 했고요. CCTV를 봤더니 이만희보다 내가 나가다 한번 사입을 한번 가보고 나도. 내 손만 닿으면 다 나. 확진자들 다 와. 자 나세요. 다 났어. 야 이거 해봐. 떨어졌어요. 막 열광하고 지랄. 여봐 뭐 말을 못해. 야야야 먼지나. 야. 좋아가지고 아빠 그 노래 해주면 양간형. 대구도 만만치 않잖아요. 어제 삼성전자 저희들 대구 콜센터 얘기했는데 대구 저기서니까 신나네가 진짜 장난 아닐 거야.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 콜센터 중심으로 소리를 잡지 않고 있다가 그것도 가족들도 걸렸을 건데. 콜센터 중심으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자식들이 뭔지 아냐고. 콜센터에 감염이 다수 확인이 됐는데요. 자식들이 뭔지. 대구시의 66개의 콜센터와 여기서 일하는 아니 걸린 사람들도 알고 걸린 걸렸겠네. 사람들도 뭔지. 그러니까 알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이렇게 다녔겠어? 맞잖아 사람 만나고. 어제 그 달서구 삼성 콜센터 얘기했잖아요. 그게 지금 대구 남산동의 신한카드 콜센터에서도 1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같은 층에 근무하던 직원들이라고 씨발 하는데요. 나 거래소 가도 이제 다 마스크 입고 있으니까 나도 그 괜히 씨발 눈치 보여. 아니 끼라랬잖아 내가. 안 하면 큰일 나. 콜센터 내 감염 전파력이 강하다 이런 그만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된 것 같은데요. 이 중에 첫 확진자가 올라가고 껴야 돼. 내가 그랬잖아 자기. 웬만하면 자기도 답답하니까 마스크 잘 안 껴 자기. 내가 나갈 때 항상 끼고 나가라 그랬잖아. 분석이 나왔다라고 이제 밝힌 바 있는데 이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첫 확진자가 신천지로 알려지면서 이 콜센터와 오늘 신천지 사이 마스크 조직화의 사러 어떤 가는 경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재 역학조사를 중간에 내 진행하고 거랑 있습니다. 이 콜센터가 또 제2의 너 찬바람 져가지고 콧물 날까봐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지도 못하고 이제 콧물 나면 또 병원 가는 것도 요즘에 병원 가는 것도 무서워. 공포가 되어 있고 웬만하면 있잖아 병원 봐봐 사람이 없어. 맞지 자기 소아과.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은 저번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발 들일 틈도 없었는데 우리 저거 일요일날 갔을 때 거기 사람도 하나도 없었잖아. 신천지가 될 수 있다는 그치? 얘기를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근데 웬만하면 사실 거기도 지금 잘 안 갈라 그래.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대구 같은 경우도 확진자가 57명 웬만하면 저거 하면은 안 보내 안 가고 증상이 있어가지고 확인된 게 아니라 딴 데 갔으면 조금 이상 있으면 쫓아가는데 지금은 안 가리지나.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맞잖아. 감염자가 나온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우리 지역 내에 우리가 몰랐던 많은 어저께도 계속 내가 얘기했지 전문의 뭐야 병원 어디서 어떻게 감염
감염을 확산시켰느냐가 이거 완전히 또 다른 이것 때문에 30여 얘 환자의 출연 야 이쪽 뛰고 저쪽 뛰고 하루에 4-5군데 뛸 거야 뭐. 예. 그러면 네가 1년치 먹고 지금 이 살아. 상황은 하루에 막 내탄 탈탄. 그런 상황이다. 그런 난 필요 없어. 난 내 손만 대면 다가.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다려봐. 계속해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비말이 사이비로 전파가 가야 돼. 되고 또 주변에 많이 또 비말이 묻기 때문에 그 비말 전파는 물론이고 손을 통한 전파가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직장뿐 아니라 직장 생활을 떠나서 가족들과의 만남, 똑바로 앉아. 지인들과의 이게 만남, 꽃이 그런 활동을 통해서도 계속 환자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신천지 교인들과도 먹기만 하니까 그런 형태의 국정 다수에게 운동량도 없고 나가지 못하잖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우리뿐만 아니야. 지금 다른 애들 키우는 가정 보내도 좀 맞벌이 하는 사람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보내는데 애 맡아야 되는데 그럼 하루 24시간 하루가 뭐야? 일주일에 그러니까 보내는 것도 겁난대잖아. 그럼 이제 마지못해서 보내잖아. 있었다라는 점이 이제 그런 부모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그분의 뭐 인구 통계학적인 상황들, 뭐 남성이냐 여성이냐 연령대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거주지도 중요하지만 그렇습니다. 직업이 뭐냐 또 어느 직장에서 일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역학적으로 중요한 변수고 요인입니다. 반드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직 콜센터 직원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프로 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아니고요. 저희들 뭐 신원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익명으로 좀 줄어들면은 대화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줄어들면 그나마 신경이 들 수 있을 건데 점점점 늘어나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제가 어디에서 일하시는지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브로콜센터에서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콜센터에 대한 굉장한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근무하시고 있는 직장에서도 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네. 알까? 코로나 초기, 그러니까 그 신천지 이번에 그 확산되기 이전에 이전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이제 뭐 왜 또 엄마 때려? 적인 그때는 뭐 좀 마스크를 뭐좀 하고 일을 할 때는 뭐 방송 센터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번에 토지국으로 콜센터 이 부분이 이거 한 잔 마시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마스크를 쓰고 업무를 하나라고 이거 한 잔 마시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 업무를 한다라는 거. 여덟 명 마스크를 쓰고 업무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아유 새끼야. 좀비예요? 이거 봐요. 좀비는 죽는데. 마스크를 쓰고 계속 업무를 하고 그 마스크를 쓴 채로 고객들에게 정보를 전달을 한다는 게 충분한 정확한 정보를 또 제공할 수 없고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어 집에서. 지금 현재는 그래도 예민하게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브로콜센터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 당국에서 제시한 안은 좀 이렇게 직원들 사이에 좀 멀찍이 떨어져서 앉아서 일해라. 그리고 이제 수강 근무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이면 접촉 빈도를 좀 낮춰라. 이런 거였는데 이제 이러다가 현승이 얼마 못하는 게 없지 않아? 우리 들을 때까지 먹어야 돼. 현승이랑 자기는 고기 좋아하잖아. 이제 들리면 이제 나 이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저기 안 들렸어. 꼬다리도 까도 자체가 너무 답답하고 좀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코다리 앞전에는 많이 사다 놨는데 지금은 잘 안 사잖아. 많은 있는 것만 먹기는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는 족발은 현승이가 좋아하니까 콜센터들도 생겼더라고요. 현승이도 집에서 해주는 거 되게 좋아해. 하지만 이제 그 일을 대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승아 전국 인사해야지. 콜센터 업무를 인사 이쁘게.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나머지 지역 인사해야지. 다녀주세요. 얼굴 안 보이잖아 앉아. 얼굴 짜자잔 이렇게 보여줘야지.
왜 강도가 높아졌다라고? 또 몰랐어. 코로나19 확진이 나온 콜센터가 야, 왜 여기다 닦고.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어서 더 업무가 늘어났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지금 저도요 답답했는데. 예, 안 되는데. 현실 답답해요? 우리는 보통 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을 때 각 기업별로